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죠. 중개보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개보수가 아깝지 않게 뽕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체결 후 계약자 쌍방에게 받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 복비 등으로 부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중개 보수의 상한은 정해져 있고요. 그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개사나 부동산 관련 기사가 뜨면요, 이제 댓글에 항상 있는 내용인데요. 중개사한테 주는 중개 보수가 너무 아까우니 직거래로 거래를 해라. 중개 보수도 아끼고 좋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직접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중개를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뭐 중개를 의뢰함으로써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얼마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 중개 보수를 아깝지 않고 뽕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는요, 믿을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중개사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뭐 잘하든 못하든, 뭐 계약의 금액이 적든 많든 중개사한테 중개 보수는 어쨌든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직스럽고 본인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유능한 중개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중개사는요, 주변의 입소문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한번 유심히 보시거나요, 아니면은 블로그로 검색해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거래처가 있듯이 본인이 살면서 좀 의지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중개사가 한 명 정도 있다는 거는 뭐 꽤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중개사에게 가고 싶은 동네에 정보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상권 정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주택에 관한 정보, 빌라 같은 경우는 주변의 거래 현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잘 모르는 생소한 지역이라면 중개사가 본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지역이라도 중개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발품 팔면서 고생하는 것도 좋지만 알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사전 지식을 겸해서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중개사에게 요청을 한다면 중개사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요, 세금이나 대출 등에 관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출, 세금 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더라도 중개사에게 교차 검증을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셔야 하지만요,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는 중개사가 전문적인 중개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중개사는 그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특약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요, 중개사에게 특약사항을 먼저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계약 시에 특약사항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요, 중개사 본인만의 특별한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에 맞는 특약사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특약사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어떤 계약서든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중개사는 얘기해 보면요, 왜 이런 특약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력이 없는 게 티가 바로 납니다. 왜 이런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중개사에게 설명을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특약사항을 맹신하지는 마세요. 그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본보기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다섯 번째는요, 사후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중개사는요, 계약 기간이 기본 2년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잡히잖아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요, 계약 기간 동안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줍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쌍방이 직접 얘기하기 힘든 일들을 중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중개사무소에 들려서 뭐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주변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 나갈지, 어떻게 살아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한 기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거래한 부동산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들려서 중개사의 지식을 얻어가세요. 이게 저는 다섯 번째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라고 하면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들려서 얻는 정보가 정말 가치 있는 정보면 중개 보수가 아깝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중개사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준다면 중개 보수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한번 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저희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매 순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도 좀 느끼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댓글로 야, 너네가 직접 거래하고 계약서만 중개사한테 써달라고 해. 아니면 법무사 불러서 계약서 쓰고 등기도 맡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애초에 계약을 중개사한테 써달라고 할 거면 뭐하러 직거래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부동산 등기도 법무사 없이 혼자 셀프로 가능한데 그건 뭐라고 따로 맡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면야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희에게 이제 중개를 맡겨주시면요, 중개 보수가 아깝지 않도록 정직하고 퀄리티 있는 최고의 중개를 약속드릴 수가 있거든요. 중개는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전문직보다는 이제 영업직이랑 서비스직의 그 성향이 조금씩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님이 만족하실 만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중개업계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알짜 부동산 정보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